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이태원동에 있는 청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원동의 청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 기사가 떴는데요. 이태원 대장주 청화 아파트 재건축 확정 10년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고 해서요. 보시면은 10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평가됐음을 알려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청화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10개 동에 178가구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상 12층 규모입니다. 지난 2009년에 재건축 추진위가 세워졌고 14년도에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서 세월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 왔었던 상황입니다. 이 청화 아파트에 대한 이제 재건축 사업성 추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청화 아파트의 이제 위치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청화 아파트가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태원동의 청화 아파트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고요. 왼쪽으로는 용산공원이 있고 청화 아파트의 바로 왼쪽에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가 있고 신분당선이 이렇게 한남 뉴타운을 관통해서 청화 아파트 밑에 부분을 이렇게 통과해서 용산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의 아랫부분에 있고요. 입지 자체로 보면은 이태원동의 청화 아파트는 누가 보더라도 탐을 낼 만한 자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지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청화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화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건축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이제 남산의 소월길 해발고도를 건축물이 그거를 넘어가지 말라.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있는데요.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하는 확정이 되어 있고 이미 착공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이제 구글 어스에서 제가 이제 해발고도를 지역마다 한번 찍어 본 건데요. 유엔사 부지 청화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유엔사 부지의 해발고도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7m 정도서부터 한 42m 정도까지가 해발고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이 정도 수준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지대가 해발고도가 좀 낮은 쪽은 유엔사의 건물이 20층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에 7m에서 42m 가는 부분은 건축물이 20층짜리도 있고요. 20층도 있고 또 13층도 있고 또 이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16층으로 짓고 호텔도 16층 정도로 이제 짓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청화 아파트 해발고도를 살펴보면요. 청화 아파트의 이제 북쪽 지역은 이제 해발고도 45m, 47m, 40 정도 되고 청화 아파트의 오른쪽 라인은 44m 정도서부터 40 정도로 해발고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엔사 부지와 맞물린 쪽은 이렇게 34m 정도서부터 한 46m 정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화 아파트의 해발고도는 유엔사 부지의 해발고도보다 대략 한 8m 정도 높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8m 정도라면은 이제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두 개 층은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일 텐데요. 현재 청화 아파트의 층수는 이 해발고도가 높은 이 45m, 47m 이쪽 지역의 8동과 7동 두 개 동이 모두 이제 10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들은 전부 다 이제 12층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공원 동측 권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이 도시관리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성구 부지하고 이 서빙고동 일대를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수성구 부지와 이 서빙고동 부지가 이제 지구 단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유엔서 부지 같은 경우 이제 청와아파트의 바로 옆에 있는 유엔서 부지는 뭐 익히 많은 내용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17년도에 땅이 이제 얼마에 매각이 됐고,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돼가지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 착공도 들어갔고, 아파트 420세대 오피스텔 723호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유엔서 부지의 오피스텔 호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723호가 아니라 몇 개로 변경이 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유엔서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내용 및 고시문 파일이라고 올렸는데요. 기존에는 유엔서 부지에서 이제 오피스텔이 723였었는데 이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776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유엔서 부지는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목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청와아파트의 이제 사업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뭐 변동성이 많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개략적이나마 이제 해봤는데요. 청와아파트의 현재 세대수는 34평, 46평, 57평 중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전부 다 세대수도 비슷비슷해서 총 578세대입니다. 거래 가격은 34평이 실거래 가격,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고점들을 찍은 상태인데요. 34평이 21억 5천만 원, 46평이 28억 원, 57평이 32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의 시세는 34평이 22억 5천, 46평이 26억 5천, 57평이 32억 정도로 매물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전세 가격의 시세는 5억 8천, 8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제 하게 되면은 과연 세대수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일하는 고급화 관점에서 완전히 1:1 관점의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을 조금 더 받아와가지고 세대수를 한 15% 정도 더 증가시키는 계획.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성을 조금 더 제고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세대수를 한 20% 정도 증가하는 계획. 이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1:1 재건축 관점에서 한 10% 정도 세대수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578세대 대비 36세대 정도로 일률적으로 평형별로 한 10% 정도씩 세대수가 증가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립이라고 해서 베이스 관점에서는 세대수가 한 15% 정도로 증가를 하는 계획에서는 용적률을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소형도 조금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665세대 정도의 세대수를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사업성을 조금 더 이제 높이겠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세대수를 한 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인센티브 계획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이제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순간 이제 이 임대주택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조금 이게 반영하는 식으로 이 3가지 세대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대수 계획에 대해서 건축계획 시나리오도 한번 짜봤습니다. 건축계획이라고 해서 3가지 안별로 세대수는 위에서 표현한 것을 이제 그대로 했고요. 여기서 이 세대수별로 조합원 분양 세대수가 몇 개냐,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간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평형대는 확보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반영을 시켰고요. 남는 것을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로 이렇게 해서 1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한 58세대 정도, 2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증가가 한 87개 정도로 보여지고, 3안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을 임대까지 포함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118세대 정도 증가하는 한번 계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가격 시나리오라고 해서
조합원 분양가격은 34평은 20억, 46평 25억, 57평 30억 정도로 추정을 해봤고요. 일반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격보다 대략 한 25% 정도 업된 가격으로 34평은 25억, 46평은 31억 2천, 57평 37억 5, 그리고 이제 소형도 한 20억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매각 가격을 향후에 이제 하게 되면 한 6억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양 수입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세 가지 케이스별로 전체 분양 수입이 조합원 분양 수입이 얼마, 일반 분양 수입이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케이스별로 분양 수입이 1조 6천, 1조 6천7백, 1조 7천 이 정도의 분양 수입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일반 분양 수입만 한번 또 뽑아 봐야 되는데요. 일반 분양 수입만 뽑아보는 이유는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로서 일반 분양 수입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을 계산을 해보면은 1안 같은 경우에는 1800억, 2안은 2250억, 3안은 2580억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비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요, 사업비 추정도 쉽지가 않은데요. 한남 2구역 사례를 한번 참조를 해서 한남 2구역이 최근에 이제 평당 건축비를 770만 원으로 이제 픽스가 돼가지고 한남 2구역은 총 1537세대가 지어지고 소형 40%, 중형 40%, 대형 20%로 되면서 총 사업비가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청와아파트는 주로 중대형 위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대당 건축비가 좀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1안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200억, 2안은 6,500억 수준, 3안은 6,800억 수준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시나리오별로 수지 금액, 그러니까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수지 금액이 이제 산출이 되는데요. 수입 대비 사업비가 4,400억 정도 초과가 된다. 2안도 4,200억 정도 사업비가 더 크다. 또 3안도 4,200억 정도 사업비가 더 크다. 라고 어쨌든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 정도 금액이 이제 커버하는데 이제 좀 부족한 금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합원 한 명당 이제 추가 분담금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4,400억 정도로 이제 조합원이 이제 578명이기 때문에 578명으로 나누면 조합원 한 명당 평균적인 추가 분담금은 7억 6천, 7억 3천, 7억 2,800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7억대 정도의 이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한번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안전진단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서울시의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한 재건축 단지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구역 지정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의 재건축 평균 소요 기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168개월, 한 1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태원동 청와아파트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구역 지정이 이제 언제 될지 뭐 멀지 않은 장래에 구역 지정까지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청와아파트는 입주할 때까지는 뭐 한 15년 정도는 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23년도이기 때문에 15년 더하면 38년, 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머리에 좀 들어오는데 8년이라고 하니까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네요. 기타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향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이 될 때 용적률, 건폐율, 층수 이런 것에 따라서 건립 세대수는 변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 및 분양가격 또한 향후 한남뉴타운과 유엔사 부지 등을 참조하여서 미래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태원동 청와아파트는 입지가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입주하게 되면 입주 시세는 매우 높게 형성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거 이슈는 이번 검토에서는 이제 고려치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태원동 청아아파트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